자,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박수. 내가 박수 치라고 그러고. 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정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이제 얼마 됐냐 하면은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25년째 한 직업을 하면서 또 25년째 뭐 했냐면 제가 이렇게 항상 강의하는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강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는 공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걸 강의를 리더십은 뭐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거, 남녀 심리에 관련된 거, 뭐 꿈을 갖는 것 여러 가지를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25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특별한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이거는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내 인생에 한 번은 몰입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공부를 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겠구나.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과목이에요. 자존감. 자, 자존감이 과연 뭘까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자존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 나올 수 있지만은 또 자존심이랑도 되게 헷갈려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 공부 못해서 생긴 감정이신 것 같아. 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세요? 그것도 돈 없어서 생긴 감정이신 것 같아. 돈 없어서 누가 무시하면 승질내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고요. 공부 못해서 누가 무시하면 승질내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고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자존감은 공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원래 있어. 몸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에도 있고 발도 쳐보세요. 여기에도 있고 배 쳐보세요. 여기 제일 많이 들어있고 모든 자존감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신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원래 여기 안에 다 있다고. 어머 여기 안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꺼내서 활용할 때마다 이게 커요. 부피가 커요. 부피가 키도 크고 넓이도 크고 깊이도 커갖고 부피는 뭐를 부피라 그래요? 높이만 큰 거는 부피가 아니에요. 그죠? 옆으로도 벌어져야 되고 뒤로도 벌어져야 되고 마치 이 실체가 있어서 점점 커지는 걸 부피라 그러잖아요. 자존감도 어떠냐면 이렇게 부피가 굉장히 커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배를 이렇게 쳐보세요. 딴딴딴딴 막 쳐봐. 배를 쳐봐. 배 쳤어요? 오케이 됐어. 배 쳤어. 그러면 이 배 안에 자존감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언제 이게 배 안에 들어왔대? 언제 들어왔는지 얘기해 줄게요. 언제?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27. 오케이 27. 그럼 태어난 지 27 됐는데 27년 전에 태어났네요. 그죠? 저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저는 지금 좀 쉬운 넷이나 됐어요. 왜 놀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안 보여?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렇게 그날 태어났잖아요. 각자 태어난 날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며칠 날 태어났다는 걸 알지만 태어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몇 살 때까지 기억이 있어요? 언제 때 기억나? 5살 때 기억나? 어머 영재다 야. 5살에 어떻게 기억나? 책을 사온 게 기억이 나? 책이 배달 온 걸 기억한다고? 무슨 저런 5살이 다 있냐? 원래 1초? 야 대단하다. 몇 살 기억나세요? 7살 때까지 기억나요? 네, 7살 기억나? 나도 7살, 6살은 대충 기억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4살, 5살까지는 거의 다 3살까지는 뭐 전무하죠. 기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태어날게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을게요. 거기부터 시작돼요. 자존감이. 많은 엄마들은 자기가 낳았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지가 낳은 게 아니에요. 원래 배 안에 아이가
10달 동안 배 안에 머무르잖아요. 그죠? 배 안에 머물러.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오려고 노력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때 분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나올 생각도 안 하면 엄마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나와 안 나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나오겠다는 신호를 누가 보내? 애가 보낸 거고 애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엄마는 도와주기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배 안에서부터 애가 나와. 이제 나와요. 쭉 나오려고 힘을 꽉 주고 이제 애가 막 용트림을 쓰잖아요. 그럼 애가 왜 나오려고 할까가 중요해요. 왜 나오려고 할까요, 애는? 시간이 다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10달이 다 돼서. 그럼 왜 나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더 머물면 죽어요. 아시죠? 애가 10달을 꽉 채웠는데 10달 이상 더 엄마 뱃속에 머물면 애는 배 안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나온 거예요.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애가 똑똑한지 죽는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고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애들도 죽음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죽음을 감수하고 잘못하다가 나오다 여러분 나보다 죽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도 못 나와요. 뭐 머리가 걸리고 다리가 걸리고 그래서 막 호흡이 불안정하면 애가 큰일 나거든요. 걔도 어때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생아 딱 나오면 애는 아무것도 몰라. 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지금부터 보살펴줘야 돼. 얘는 사람 되려면 30년 걸려. 아니 이미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요. 아주 괜찮은 뭘 죽음과 삶을 맞바꾼 대단한 애예요. 태어난 모든 생명은. 그때 엄마 뱃속을 죽음을 통과해서 탁 태어나면서 애 뱃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해서 응애 하고 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응애 안에 포함된 게 뭐예요? 나 위대한 일 해냈다. 나 따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고 태어난 거라니까요. 애들이. 그게 한 살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배 안에 태어날 때 뭐를 갖고 태어나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어쨌든 살아낼 수 있어.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내면서 되게 잘할 수 있는 천재성들이 있어요. 천재성이라고 그래요. 무진장 잘할 수 있는 능력들 있죠. 여러분도 태어날 때 말도 잘할 수 있고 뭐 음식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뭐 춤도 잘 출 수 있고 이런 천재성을 5개 이상을 다 배 안에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주 괜찮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해봐요.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한 26년 살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죠? 모르겠어요. 공무원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요. 취업도 너무 안 되고요. 모르겠어요. 여자랑만 사귀면 전 자신감이 없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자존감을 키워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이걸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존감은 우리가 탄생될 때 동시에 같이 탄생되는 거. 자, 그럼 아까 다 나이 얘기했어요. 아까 46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46년을 사는 동안 나이를 한 살 먹었는데 내 육체 나이가 한 살 먹을 때마다 내 자존감 나이 있잖아요. 내 자존감 나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진짜 쓸모 있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46세에 걸맞게 46세 자존감 나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이는 예를 들어서 35이야. 근데 자존감 나이는 15살이야.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신감 없고요. 결혼 너무 무섭고요. 내가 나이 외에 다른 여자를 하나 책임지고 누군가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 자신 없고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애는 나이가 먹는데 아버지는 자존감 나이가 15살 이하예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아들의 사춘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놈아!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감 나이가 낮아서 아들 나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보다 더 못한 솔루션을 내요. 막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내 자존감 나이를 갖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면 내 나이에 맞는 내 자존감 나이를 갖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모자른 것 같아?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채우는 게 자존감 공부인 거예요. 그럼 내 나이에 맞는 내 육체 나이에 맞는 내 자존감 나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 공부인 거예요. 공부해서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 자존감 나이를 하루 안에 10년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루 안에 10년 큰 깨달음을 얻으면 인생은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자신감이 없었는지, 내가 왜 20살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25살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부모 만나서 우리 부모를 20년간 원망했는지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갑자기 자존감 나이가 20년 먹어. 내 20년간 숙제를 해석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존감 공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큰 그 20년 묵은 문제만 자존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막 직장 상사가 날 그렇게 괴롭혀. 뭐 저런 놈이 다 있을까? 이게 해석이 너무 안 돼. 그럼 그것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 나이가 높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나갈 날짜가 5년밖에 안 남아서 저분이 저렇게 뛰는구나. 사실 저도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해석할 수 있는 경지가 되게 높아져요.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장 상사한테 기가 눌려갖고 매일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직장 상사 미워하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감정적 종살이. 저 사람 미워하느냐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망쳐. 이런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20년 묵은 문제부터 바로 어제 생긴 문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생긴 스트레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내 하나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 엄청 든든하죠? 이런 경우는 5만 원 들고 어디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다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굉장히 내 안에 굉장히 든든한 나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누군가를 갖는 걸 자존감 공부다.